자, 이번에는 이제 사진 측량에서 무척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거를 띄면은 사진 측량 반 이상이 학습된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만큼 무척 중요한 거고 각종 시험에서도 무척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기술사, 행정고시 기술직은 말할 것도 없고 기사 시험에서도 무척 많이 나와요. 지문으로도 나오고 계산 문제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그 개념과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여기는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학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표정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보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지오인포매틱스 27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표정, 영어로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이 표정은 무슨 뜻이냐? 촬영을 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지상의 좌표계 요거의 관계를 재현해서 궁극적으로 뭘 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시리즈의 표정을 다 거쳐서 사진에서 3차원 좌표를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표정이라는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정은 단계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크게 내부 표정과 외부 표정으로 나눕니다. 자, 우리 여기 용어가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용어에 대한 것부터 먼저 정의를 하고 들어가죠. 내부 표정, 내부 표정이다. 아, 요거는 영어로 inner orient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겠네요. 여기다가 먼저 포커스를 두고 자, 내부 표정. 한 장의 사진 내부에서 아, 이래서 내부 표정이로구나. 그럼 외부 표정은 그럼 한 장이 아니겠네요. 두 장의 입체 사진에서 또는 스트립을 형성할 때는 여러 장의 사진, 또 모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에서 3차원 좌표를 얻어내기 위한 표정이 외부 표정이다라는 거 먼저 생각을 하죠. 또 하나 비교할 거. 내부 표정은 사진 한 장의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사진은 3차원 좌표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2차원 좌표밖에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서부터 궁극적으로 지상의 모든 좌표를 얻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 좌표는 3차원 값이에요. 그런데 사진 한 장은 2차원 좌표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런 좌표 변환을 하는 것 중에 내부 표정은 2차원 좌표를 변환시키는 변환이로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외부 표정은 아하, 요건 2장 이상이니까 한 장에서 2차원 좌표가 나오고 또 2장을 합성해서 즉 중복을 시켜서 높이값을 뽑아내니까 요건 3차원 좌표가 나오겠구나. 요거를 먼저 감지하시고 들어가면 이해하시는데 무척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정은 크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내부 표정과 외부 표정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내부 표정은 어떤 작업들을 하느냐? 먼저 사진의 주점을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거리, 초점거리라고도 얘기했죠? F, 요거를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건판의 신축이라든지 대기 굴절이 있으면 요걸 보정하고 지구의 공률이 있으면 요것도 보정하고 그 다음에 렌즈의 수차가 있는 것을 보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 표정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외부 표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외부 표정은 상호 표정과 접합 표정과 절대 표정으로 나눕니다. 이 상호 표정은 5개의 표정인자, 즉 카파, 피, 오메가, B, Y, B, Z 요거를 통해서 좌표 변환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접합 표정은 7개의 표정인자를 이용해요. 람다, 카파, 피, 오메가, SX, SY, SG 이런 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델과 모델의 접합, 스트립과 스트립의 접합. 아하, 그래서 접합 표정이로구나. 그렇죠. 그 용어에서 따져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접합 표정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단입체 모델의 표정에서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절대 표정. 이건 뭔지 몰라도 일단 용어가 묵직해요. 절대 표정. 아하, 이건 지상의 절대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구나. 즉 지상의 3차원 절대 위치를 결정하는 표정이 바로 절대 표정입니다. 그래서 절대 표정이 끝나면 우리는 모든 영상에 대한 3차원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 표정은 역시 7개의 표정인자로 수행을 합니다. 위에 접합 표정에 람다, 카파, 피, 오메가 요거 4개는 다 똑같이 들어가고 여기서 카파, 피, 오메가를 대문자로 표현한 이유는요. 절대값을 계산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역시 X, Y, Z 축의 회전인자죠. 그리고 나머지 표정인자 3개는 CX, CY, CZ 요거는 축척에 관련된 인자예요. 이렇게 7개의 표정인자를 이용해서 축척, 그 다음에 위치하고 방위 잡는 것, 그
그다음에 표고와 경사 결정하는 것, 이렇게 해서 지상의 3차원 절대 좌표를 뽑아내는 게 바로 절대 표정이에요.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표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가지고 간단히 살펴봤어요. 자, 그 첫 번째로 내부 표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죠. 내부 표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예, 사진 한 장. 그러니까 몇 차원 좌표? 2차원 좌표, 좌표 변환이다. 자, 내부 표정이란 도화기에, 투영기에 촬영할 때와 같은 광학 관계를 갖도록 처음에 사진 찍을 때와 같은 상태를 만드는 거죠. 양화 필름을 밀착시켜서, 물론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로 바로 영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사진 좌표를 얻기 위한 좌표 변환 작업을 내부 표정이라고 합니다. 이 내부 표정은 한 장의 사진 내에서, 앞에서 나왔죠? 예, 뭐예요? XY 좌표, 즉 2차원 좌표 변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진의 주점을 조정하고, 그쵸? 사진 주점 조정. 그 다음에 화면 거리 또는 초점 거리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건판 신축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또 오차를 없애지 어떤 거? 대기 굴절과 지구 곡률에 대한 보정을 합니다. 요거 우리 앞에서 옛날에 배웠던 기본 측량을 얘기할 때 오차를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기 굴절에 의한 오차, 기차. 지구 곡률에 의한 오차, 구차. 그래서 지구에서 관측할 때는 언제든지 요 두 가지, 구차와 기차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구차와 기차의 합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구기차. 그건 마시는 거라 그랬어요. 양차.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를 보정해요? 렌즈 수차를 보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 표정 과정은 원점을 이동시키거나 또는 좌표계의 회전, 이런 걸 하는데, 요걸 포함한 6개의 미지수를 이용해서 내부 표정을 수행하게 되죠. 자, 이번에는 우리 그 앞에서 살펴본 내부 표정의 순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맨 먼저 우리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받으면 이 사진에서 우리가 기계 좌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요걸 편의상 제가 X의 2'과 Y의 2'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건 지금 우리가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축은 X2', Y2' 축의 좌표로 표현합니다. 그때 우리가 원래 찍어 온 사진이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정확히 방위가 사진상에서 맞지가 않아요. 즉 사진의 위쪽 축이 북쪽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항상 각도가 어느 정도 틀어져 있는 그런 사진이 찍히게 되는 거죠. 또 각도뿐만 아니라 연직 사진이 아닌 경우에는 연직점에서는 정확히 표현이 되겠지만 연직점에서 멀어질수록 사진은 바깥쪽으로 왜곡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방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각도를 틀고, 그래서 각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X', Y'이라는 좌표층으로 옮겨가지고 요걸 회전시키고 돌려붙여서 원점을 0,0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컴페라타라고 하는 정밀 좌표기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밀 좌표 관측기 좌표계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원점은 왼쪽 하단 요 지점이 원점 0,0으로 해서 좌표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좌표가 플러스 값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럼 이 기계 좌표를 얻어낸 다음에는 지표 좌표로 바꿉니다. 좌표 변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지표 좌표는 우리가 X', Y'으로 표현을 했고, 지금 여기 그림에서처럼 요 사진의 지표, 피더셜 마크죠. 예, 지표 내구탱이가 대각선으로 연결돼서 만나는 요점의 좌표를 0,0으로 합니다. 그럼 이건 사진상에서 여기는 양수, 여긴 양수일 테니까 음수도 갖는 좌표계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사진 지표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좌표 값이 함께 종존을 하죠. 이렇게 지표 좌표를 만들어서 X', Y'을 얻었으면 요걸 다시 사진 좌표로 XY 좌표로 바꿔줍니다. 여기 이제 사진의 주점이 나타나는데 이 사진의 주점을 원점으로 하는 사진 좌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진의 주점, 우리가 앞에서 뭘 했어요? 주점, 연직점, 등각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진의 주점, 요거를 원점으로 하는 좌표를 만들고, 역시 사진의 주점이 원점이니까 좌표 값에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다 존재하죠. 지금 여기서 보면 그림상에서도 우리 Y', X'이라는 요 좌표 축과
지금 우리가 XY로 만든 좌표축 고동색으로 표현했네요. 요 XY의 좌표축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죠. 그리고 요 점이 사진의 주점이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진의 중심하고, 즉 지표의 중심이죠, 그 다음에 사진 주점 사이에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사진 좌표계예요. 자, 우리 여기서는 이제 내부 표정에서 쓰는 좌표 변환식에 대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2차원 헬머트 변환 있죠? 예, 요거는 뭐예요? x2', y2'으로 형성된 좌표계를 이러한 수식으로 변환을 해서 요 x'과 y'을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2차원 헬머트 변환이라고 하죠. 이 잠깐 식을 보면 x'과 y'은 어디서부터 찾아내요? 예, x2'과 y2'으로부터 찾아내는데, 여기 어떤 변환식? 일단 축적 분모수를 곱해가지고 아까 우리 돌렸던 세타 기억나죠? 꽃, 신, 꼬, 이러한 함수식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행렬식에 의해서 변환을 하고 x0와 y0의 행렬값들, 초기값이죠. 요걸 더해서 이러한 x', y'을 만들어내는 좌표 변환식이에요. 자, 그 다음엔 선형 등각 사상 변환이라고 얘기하네요. 요건 직교 변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conformal transform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건 x'과 y'의 좌표를 이용해서 다시 x, y의 좌표를 만드는 행렬식이에요. 즉, 지표 좌표를 변환을 시켜가지고 사진 좌표로 만드는 그러한 좌표 변환식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1이라는 이런 함수가 쓰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a, b, b, a 이러한 행렬식이 연산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뭘 더해요? 예, 초기 값들을 더해서 우리가 연산식을 완성하죠. 이제 여기 a, b라고 노테이션 된 거는 위에 2차원 헬머트 좌표 변환을 사용하고 같은 식이에요. 그걸 이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른 기호로 변한 건데, a는 m, 축적 분모수예요.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얘기하는 거고, b는 그쵸, 남은 하나, 요거는 m 곱하기 사인 세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적 분모수 m은 어떻게 써요? 루트에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직교 좌표로 변환이 되지 않는 찌그러진 그러한 경우의 영상을 우리가 또 좌표 변환을 하는 게 바로 요 부등각 사상 변환 좌표식이에요. 다른 말로 비직교 변환이라고도 하고요. 요걸 우리가 affine transform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역시 이것도 그 x', y' 뭐죠? 예, 지표 좌표죠. 이 지표 좌표인 x', y'을 사진 좌표인 x, y로 바꿔주는 그런 변환식이에요. 식이 조금 더 복잡해졌죠. 찌그러진 걸 피다 보니까 그래요. 쉽게 말하면 사진을 우리가 정확히 위에서 내려다 찍으면 정사각형으로 나올 수가 있지만, 사진이 약간이라도 비스듬해지면 정사각형이 안 나오고 평행사변형이나 사다리꼴 같은 영상이 나옵니다. 이 평행사변형이나 사다리꼴 같은 영상을 변환시키는 게 바로 부등각 사상 변환이죠. 등각이 되지 않은 것, 즉 모든 각이 같지 않다는 얘기죠. 사각형에서 각들이. 자, 그럴 때 여기 조금 더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요. 예, x', y', 이 지표 좌표를 요거 a1, b2 빼기 a2, b1 분의 1이라는 연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행렬식? b2, b1,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b1 이러한 행렬식과 연산을 한 다음에 역시 x0와 y0를 더해주는 이러한 행렬식에 의해서 x, y, 즉 사진 좌표를 얻어내는 그런 좌표 변환식이 부등각 사상 변환, affine transformation입니다. 요거 자체로 계산 문제가 기사시험엔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지만 기술사나 행정고시 기술직에서는 이 내부 표정에 의한 게 10점짜리로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표정이 다 붙어가지고 25점짜리 배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러한 공식들을 답안지에 메꿔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해 놓아야 합니다. 예, 좌표 변환식이었어요. 그럼 우리 앞에서 사진의 중심하고 주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죠. 약 10마이크로 정도의 오차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일치하지 않는 원인이 크게 요 방사 왜곡과 접선 왜곡 때문이에요. 이 방사 왜곡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예, 일단 대칭형으로 발생하는 왜곡입니다. 그리고 이 방사 왜곡의 크기는 사진기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렇지만 역시 렌즈 왜곡에서 제일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 방사 왜곡에 대한 보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네요. x라는 값, 요건 뭐예요? 사진 좌표를 얻어내는 거죠. 요건 x 프라임 마이너스 감마분의 x 프라임 곱하기 델타 감마.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y 프라임 마이너스 감마분의 y 프라임의 델타 감마,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 노테이션 된 것처럼 x와 y는 각각 사진 좌표, x 프라임과 y 프라임은 지표 좌표입니다. 이건 우리 앞에서 이미 여러 번 해서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감마는 주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고요. 델타 감마는 방사 왜곡 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인이 뭐예요? 접선 왜곡이네요. 방사 왜곡이 대칭형으로 발생하는 데 반해서 이 접선 왜곡은 비대칭형으로 발생을 하죠. 렌즈를 제작할 때 또는 합성할 때 요거 렌즈 두 개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렌즈를 만들죠. 예, 앞에서 우리가 클라운 렌즈, 그 다음에 플린트 렌즈라는 얘기를 하면서 망원경에서 렌즈를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합성 렌즈를 사용할 때 얻는 장점이 뭐예요? 색 수차와 구면 수차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합성 렌즈를 만들어 쓰는데 이 렌즈를 붙일 때 렌즈의 중심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로 발생되는 게 접선 왜곡이에요. 자, 이렇게 내부 표정에 대한 얘기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더 진도를 나가서 외부 표정을 가기 전에 간단히 내부 표정과 외부 표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먼저 내부 표정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한 장의 사진 내부. 그쵸? 그러니까 몇 차원 좌표? 2차원 좌표예요. 뭐라고 써있나요? 한 장의 사진 내부에서 사진의 위치를 바르게 수정하고 사진의 2차원 기하학적 관계를 재현하는 게 내부 표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외부 표정은요, 두 장의 사진 이상이라 그랬죠? 사진 한 장 내가 아니라 두 장 이상. 거기다가 몇 차원 좌표? 3차원 좌표. 읽어볼까요? 3차원 위치 결정을 위해서 여러 장의 사진을 해석해서 사진기의 좌표, 모델 좌표 요걸 만들어내고 결국은 뭘 찾아요? 지상에 뭘 찾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 싶어하는 건 사진상에 나타난 지상의 절대 좌표점들이에요. 요거를 얻기 위한 표정을 외부 표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부 표정의 단계로는 내부 표정과는 달리 상호 표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접합 표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표정을 한다 그랬죠. 자, 상호 표정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말 용어 자체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고 접합 표정은 말 그대로 모델과 모델의 접합, 모델과 스트립의 접합, 스트립과 스트립의 접합, 이렇게 여러 사진을 붙이는 걸 접합 표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절대 표정, 요거는 다른 말로 대지 표정이라고도 해요. 절대 표정 뭘 구한다고요? 절대 좌표. 어디? 사진상에 있는 지상의 모든 점들의 절대 좌표를 얻어내는 게 절대 표정이에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리뷰했어요.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우리는 나무만 보게 되죠. 가끔씩은 하늘로 둥 올라와서 숲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학습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점검했었습니다. 내부 표정과 외부 표정.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부터 우리 외부 표정의 하나하나 내용들로 상세히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타자가 뭐예요? 상호 표정이네요. 상호 표정. 자, 이 상호 표정은 뭐예요? 사진과 지상과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진 좌표 우리가 앞에서 얻었죠. 예, 기계 좌표에서 지표 좌표를 얻고 즉 x2 y2에서 x y'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표 좌표에서 다시 사진 좌표를 얻었습니다. 즉 x y'에서 xy를 얻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아, 전부 다 2차원 좌표에 대한 좌표 변환이로구나. 그쵸? 자, 이렇게 사진 좌표에서 공선 조건, 아, 중요한 말 나왔다. 공선 조건. 그 다음에 공면 조건,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공면 조건. 요걸 이용해서 모델 좌표를 구한답니다. 이제 사진 좌표를 뭘로 바꿔? 모델 좌표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기 위한 단계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이 공선 조건, 공면 조건, 모델 좌표, 요 세 가지 키워드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 상호 표정은 좌우 사진에
양투영기에서 나오는 광속이 종시차를 만들게 되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종시차를 소거해서 목표 지역물의 상대 위치를 맞춰가지고 한 모델 전체가, 모델은 몇 장의 사진이에요? 2장의 사진이에요. 요 모델 전체가 완전히 입체시 되도록 하는 작업이 바로 상호표정입니다. 입체시 우리 앞에서 배웠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전부 앞에서 했던 것들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앞에가 중요해요. 그래서 상호표정을 마치고 나면 3차원 입체 모델 좌표가 만들어져요. 아, 이게 뭐가 틀려요? 아까 우리 사진 좌표까지는 X, Y라는 2차원 좌표였어요. 하지만 상호표정을 거치면 모델 좌표가 나오게 되는데 요건 X, Y, Z 3차원 좌표예요. 그래서 불완전 모델인 경우는 입체 모델의 일부가 수면이나 구름에 가려서 표정점 6점의 배치를 이상적으로 할 수 없는 모델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상호표정을 하는 것을 불완전 모델의 상호표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호표정의 인자로는 회전인자와 평행인자가 있는데, 회전인자는 카파 피 오메가, 이건 돌아가는 거예요. 뒤에 가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평행인자는 그 방향으로 쭉 이동하는 거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동하는 겁니다. 즉 평행하게 쭉 밀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BY, BZ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건 기사시험용입니다. 회전인자와 평행인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호표정의 순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상호표정은 사진 좌표에서 사진기 좌표를 만들어내고 모델 좌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표정이 상호표정이에요. 사진 좌표는 2차원 좌표였죠. 그걸 가지고 X', Y', Z'이라는 사진기 좌표를 얻어내고 그거로부터 다시 X, Y, Z라는 모델 좌표를 뽑아내는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자, 우리 사진 좌표는 앞에서 했듯이 사진의 주점을 원점으로 하는 사진 좌표라고 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공전하는 좌표라고 했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진의 중심과 사진의 주점 사이는 10 마이크로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한 오차의 가장 큰 원인이 방사 왜곡과 접선 왜곡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진 좌표를 이용해서 사진기 좌표를 만들죠. X', Y', G'이라고 하는, 요건 투영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느끼겠지만 X, Y라는 2차원 좌표에서 X', Y', Z'이라는 3차원 좌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X, Y, Z라는 모델 좌표를 만들죠. 이 모델 좌표는 좌투영, 자 이제 사진이 2장이 모였어요. 왼쪽 사진의 중심, 요거를 원점으로 하는 좌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3차원 좌표죠. 그리고 이 3차원 모델 좌표를 만들기 위해서 상호표정에서는 5개의 표정인자를 이용해서 종시차를 제거합니다. 이러한 표정인자에는 회전인자 카파 피 오메가와 평행인자 BY, BZ가 있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상호표정의 운동은 이 그림에서처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진기면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X축, 그 다음에 이쪽이 Y축, 이쪽이 G축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사진 측량에서는 비행기가 진행하는 방향을 X축이라고 놓고요. 그 X축이 지평면과 평행을 이루는 평면에서의 90도 방향, 요걸 Y축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XY 평면이 만들어질 거고, 요 XY 평면의 수직인 평면을 Z라고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카파라는 운동이 보이죠? 이 카파는 G축의 방향으로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카파 방향의 운동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Y축에 대한 회전이죠. 예, P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X축에 대한 회전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세 개 카파 피 오메가가 바로 이런 방향에서 회전을 하는 것을 카파 피 오메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쪽이 이제 X축, 이거는 비행기가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Y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요게 BY라고 우리가 평행인자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Z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요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BZ라고 표현했던 거죠. 요렇게 5가지, 요 X를 빼고요. 요렇게 5가지 방향으로 상호표정은 운동을 한다고 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설명하려는 것이 상호표정 인자 중에 회전 인자의 작용을 도식화해 놓은 그림입니다. 먼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는 그런 인자 오메가부터 한번 살펴보죠. 지금 이 화살표 방향이 X축과 직교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그림을 보면 위쪽으로는 증가하는 그림을 표현한 거고요. 밑에 쪽으로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감소하는, 즉 작아지는 그런 내용을 표현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메가라고 표현해서 보통 책에 서술할 때는 이렇게 위에 큰 화살표, 가운데는 거의 이동이 없는 작은 화살표, 그 다음에 아래도 큰 화살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린 그림을 살펴보면 이 축이 X축이에요. 이 X축은 비행기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쭉 경로를 따라 지나가는 방향입니다. 즉 비행기의 이동 방향이죠. 예, 비행기의 경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하얗게 표현해 놓은 거는 이 상태에서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의 모습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이 그림은 뭐예요? 위가 앞으로 돌아 나온다는 얘기고 아래쪽이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쪽이 앞으로 나오고 아래쪽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림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뭐예요? 역시 이번엔 아래쪽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 X축을 기준으로 뺑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러한 식으로 밑에가 더 확대돼 보일 거고 위에는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X축을 기준축으로 잡고 회전하는 회전인자 오메가의 작용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요.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P의 작용을 나타난 거예요. 이 축은 Y축에 직교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화살표가 이동한다고 표현해 놨는데 가운데 그림을 보면 조금 명확해질 수가 있어요. 오른쪽 부분은 점점 커진다는 표현을 한 거고 왼쪽 부분은 영상 안으로 들어간 거죠. 사진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작아진다는 그런 표현을 모식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phi1의 작용을 보면요. 여기 동글뱅이로 표현된 거는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화살표가 위아래로 증가된 걸로 표현되어 있죠. 이게 phi1의 작용입니다. 또 phi2의 작용은 반대로 오른쪽이 고정되어 있고 가운데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 위의 화살표와 아래 화살표가 서로 위아래로 벌어지는 그런 그림을 표현한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이해를 쉽게 여러분한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러한 작용으로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뺑그르르 돌죠. 도는데 요거는 오른쪽이 위로 올라오고 왼쪽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서 오른쪽이 커 보이는, 즉 요 phi1의 작용을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반대로 왼쪽이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밑으로 내려가겠죠. 요렇게 요 Y축을 기준으로 요렇게 점점 회전하는 그런 그림을 표현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Z축의 작용을 한번 볼까요? 요건 조금 이해하기가 쉽네요. 자, 여기 화살표가 중심을, 즉 Z축을 기준으로 동심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간 거로 표현하는 거고, 요 가운데 그림은 역시 마찬가지로 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거를 표현해 놓은 그림이에요. 그럴 때 카파1의 작용은 어때요? 왼쪽 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서 요 축을 기준으로 뺑그르르 돌아가는 그러한 회전을 표현한 거고, 카파2는 반대로 오른쪽 점을 고정시키고 왼쪽이 휙 돌아가는 그러한 그림을 표현한 겁니다.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자, 이렇게 영상면이 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Z축이에요. 요 점이 거기서부터 왼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는 걸 표현한 거고, 반대로 이번에는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축은 요 방향으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사진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고, 이게 바로 Z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카파의 작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호표정 인자 중에서 평행인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평행인자가 두 개가 있어요. by, bz. 첫 번째, by에 대한 이동입니다. 이건 되게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화살표가 일정한 방향으로 크기 변화도 없죠. 그러니까 뒤틀린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쭉 위로 올려간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카파1,
요건 어떤 작용이었어요? 예, 왼쪽 점을 고정시키고 오른쪽이 돌아간 거. 그 다음에 카파2 요건 어떤 거였죠? 반대로 오른쪽을 고정시켜 놓고 왼쪽이 휙 돌아간 거.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러니까 카파1은 요런 식으로 회전하는 인자를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카파2는 뭐예요? 오른쪽 점을 고정시키고 왼쪽이 이동을 했죠. 즉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회전 인자를 표현한 겁니다. 요 두 개가 합쳐져서 BY라는 평행 인자를 이루게 되는 거죠. 요걸 모식화해 놓은 그림이 바로 이렇게 된 거. 쭉 위로 밀려 올라가는 그러한 평행 인자의 작용이 바로 BY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BZ의 작용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눈앞으로 쭉 당겨오는 겁니다.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우리 눈앞으로 점점점 줌인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그림의 모든 화살표가 방사상으로 커져가는 거로 표현한 거고, 역시 가운데 그림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가운데 점은 고정되어 있고 모든 방향으로, 즉 전 방향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BZ라고 표현한 가운데가 그대로 있고 위아래로 점점점점 쭉 늘려놓은 거, 그걸 그려놓은 건데, 역시 얘도 phi1과 phi2의 작용이 합쳐진 거예요. 즉 phi1은 뭐였어요? 왼쪽 점이 고정되어 있고 또 가운데 점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아래로만 쭉 커진 거죠. 그 다음에 phi2의 작용은요, 역시 오른쪽 점이 고정되어 있고 가운데가 고정된 상태에서 왼쪽으로 위아래가 쭉 확대되는 겁니다. 즉 phi1에서는 왼쪽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이 우리 눈앞으로 다가와서 점점 커지는 그런 그림을 표현한 거고, phi2는 오른쪽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이 점점 우리 눈앞으로 다가오는 그림을 표현한 거예요. 그게 동시에 연결이 되면 어때요? 이러한 그림처럼 쭉 당겨지는, 즉 줌인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BZ라는 평행인자의 작용입니다. 이번에는 상호표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공선조건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공선조건. 공선조건은 여러분 일단 용어부터 또 따지고 들어가죠. 공선조건은 요점이 뭐예요? 렌즈의 중심. 요걸 주로 우리가 O라고 봅니다. 요건 촬영의 중심이죠. 예, O. 그 다음에 요점은 뭐예요? 사진에 찍으려는 대상물, 즉 지상의 점입니다. 그럼 요점은 뭐죠? 요점이, 지상의 점이 사진상에 표현된 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상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설명이 있는지 먼저 볼까요? 자, 지상점 P, 요거죠. 요점이 P점이에요. 그래서 XP, YP, ZP라고 표현한 거고, 요 P점, XYZ로 표현된 거죠. 그 다음에 요거와 사진계 촬영 중심 요 O, 요 점이에요. 여기를 XO, YO, ZO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진상의 상점, 요 점이네요. 요거 XY로 표현했어요. 왜 이건 XY야? 2차원이니까. 왜? 사진상의 좌표는 2차원으로 표현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상점도 3차원 좌표, 사진기의 촬영 중심 요 O도 3차원 좌표인데 요 사진상의 점은 2차원 좌표죠. 요걸 상점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럴 때 공선 조건은 뭐다? 요 O점과 사진상의 상점과 그 다음에 지상점 P가 한 직선에 존재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공선 조건이에요. 공통된 선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공선 조건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용어가 쉬워요. 그렇죠? 공선 조건이에요. 공통된 선 안에 있어야 된다. 뭐가? 지상점과 사진상의 상점과 렌즈의 중심 또는 촬영 중심이, 이게 공선 조건입니다. 자, 이 공선 조건은 이러한 식으로 표현되는데요. 행렬식으로 표현됐죠. 요 x의 p 마이너스 x의 o. 요 x의 p는 뭐예요? 지상점 p의 x좌표예요. x의 o는 촬영 중심 O점의 x좌표입니다. 또 yp는 뭐겠어요? 지상점 p의 y좌표. 그 다음에 yo는 촬영 중심 O의 y좌표. 그 다음에 gp는 지상점 p의 z좌표. 그 다음에 go는 사진의 촬영 중심 O점의 G좌표입니다. 요거는 R이라는 3차원 축 방향에 대한 행렬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이 R은 여기서는 자세히 써놓지 않았는데 여러분 교재 279페이지에 보시면 R 카파, R 피, R 오메가에 대한 그런 행렬식이 표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 카파, 사인 카파, 제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카파, 코사인 카파, 제로. 그 다음에 0, 0, 1 이렇게 표현되는 R 카파라는 행렬. 그 다음에 또 R 피라는 행렬. 그 다음에 R 오메가라는 그런 행렬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R이 뭐라고요? 3차원 축 방향에 대한 회전 행렬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행렬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이건 읽기도 버겁죠. 이러한 행렬식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럴 때 x의 p-x의 5분의 x-x5는 y의 p-y의 5의 y-y5, 요거는 또 zp-g5분의 z-g5, 이러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각각 대문자 x, y, z가 어떤 함수를 가질 때 오메가 phi 카파와 xo, yo, go, 그 다음에 스몰 xo, 스몰 yo, 요건 사진상의 좌표죠. 그 다음에 f, 초점거리에 대한 함수를 표현할 때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y도 같은 함수를 가진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공선 조건식이에요. 어이구야, 이 식이 무지하게 복잡하죠. 근데 기술사 시험에는 식을 적어 넣어야 됩니다. 우리 식을 한번 따져보죠. 자, 여기 지금 이 행렬식에서는 P와 O의 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R이라는 3차원 축 방향에 대한 회전 행렬이 있고요. 또 XYZ라는 함수로 표현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죠. M11, M12, 마이너스 M13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M21, M22, 마이너스 M23죠. 요건 M31, M32, 마이너스 M33. 여러분 이제 순서를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순서로 움직인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사진상의 좌표점이었어요. 그래서 X, Y뿐이 없죠. 그리고 마지막 함수가 뭐가 들어갔냐면 초점거리 F가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연결된다는 거 생각하면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이런 순서를 기억하면 한 3번, 4번만 써보면 바로 이 식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X에 대한 좌표를 뽑아내는 거고 요거는 Y에 대한 좌표를 뽑아내는 겁니다. 자, 모두 X, Y, Z에 대한 함수였죠. 마찬가지예요. X, Y, Z. 그리고 먼저 행렬 요소가 들어갑니다. 오메가 phi 카파. 왜 카파 phi 오메가로 안 들어갔어요? X축에 작용하는 게 오메가지 카파가 아니죠. 카파는 Z축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phi 카파 이런 함수로 들어갔고 또 X의 O, Y의 O, Z5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촬영 중심에 대한 순서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점에 대한 거 스몰 x, 그쵸? 그 다음에 o. 또 사진점에 대한 거 스몰 y의 o.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초점거리 f가 표현됐죠. 여기에 대한 함수로 표현된 식이 요 x0, 스몰 x0죠. 예, 사진상의 중심점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초점거리가 포함됐고요. 자, 여기도 어떤 순서가 있나 볼까요? A11, A12, A13. 분모에는 A31, A32, A33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 다음에 모두 짝은 X축에 대한 지상점 XP 빼기 X의 O, 렌즈의 중심, 또 Y에 대한 지상점 P 빼기 Y의 O, 역시 촬영 중심. 그 다음에 ZP, 이건 뭐예요? 지상점 Z좌표죠? 빼기 ZO, 요거 촬영 중심입니다. 요건 위아래가 모두 똑같게 들어갔네요. 자, 그럼 Y에 대한 식도 똑같죠? 이 변수들은 똑같아요. 그럴 때 역시 Y에 대한 거니까 Y0에서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식하고 똑같죠? F 초점거리. 근데 다른 건 딱 하나. Y로 들어갔기 때문에 A11 대신에 A21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A12 대신에 A22가 들어간 거고 A13 대신에 A23가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위에 거하고 똑같아요. 이러한 순서를 기억하시면 한 3번, 4번만 써보시면 여러분 서술할 수 있습니다. 이 공선 조건은 기술사 시험하고 그 다음에 행정고시 기술직 시험에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공선 조건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상호 표정에 대해서 쓰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표정에 대해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선 조건에 대한 요거는 10점짜리 답안지로 꼭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 엮어서 큰 논술, 즉 25점짜리나 배점이 큰 그런 시험 문제를 또 같이 답안을 작성하셔서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하셔야지만 시험에 쓸 수 있습니다. 공선 조건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선 조건은 무슨 뜻이다? 공통된 선에 있어야 된다. 뭐가? 지상점 P와 촬영 중심 O와 사진상의 상점이 공선 조건이었습니다. 이번엔 공면 조건이네요. 역시 용어부터 까고 갑시다. 좀 표현이 과격한가요? 예, 용어부터 꿀꺽 하고 들어가죠. 공면 조건 뭐겠어요? 하하, 뭔지 몰라도 공통된 면에 있어야 된다는 게 공면 조건이네요. 자, 먼저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죠. 여기 O1 좌투형의 렌즈 중심입니다. O2 우투형의 렌즈 중심이에요. 즉 사진을 두 번 찍은 거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럴 때 우리가 실제로 항공기의 이동거리를 기선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거하고 지상점에 P점을 찍었죠? 요 P점을 찍었는데 요 P점을 찍을 때 O1에서 찍은 거는 요 사진상에 P1으로 표현됐네요. 즉 왼쪽 사진상의 상점이 P1이네요. 그 다음에 O2를 중심으로 해서 지상에 P점을 찍었을 때 요 P2가 사진상의 상점이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언뜻 보이죠? 예, 여기 O1과 O2와 P2, P1, 다시 O1 요거는 한 면에 존재한다는 게 공면 조건입니다. 자, 글씨를 한번 보죠. 좌투형 중심 O1, 우투형 중심 O2, 그 다음에 지상점 P, 또 좌측 사진의 상점 P1, 우측 사진의 상점 P2, 이게 모두 뭐? 한 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즉 공통된 면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공면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공면 조건은 수식이 공선 조건보다는 조금 더 편하네요. 예, 여기 4x4 행렬로 표현됐는데 여기가 x의 O1, y의 O1, z의 O1, x, y, g의 순서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1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의 O2, y의 O2, z의 O2 하고 또 1. 그 다음에 이번엔 O1 대신에 뭐가? P1. 그래서 x의 P1, y의 P1, z의 P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요거 x의 P2, y의 P2, z의 P2 하고 1. 이렇게 구성되는 이러한 4x4 행렬로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 A, B, C, D는 여기 슬라이드엔 설명이 없지만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각각 A의 X 더하기 B의 Y 더하기 C의 Z 더하기 D 하면 영행렬이 만들어진다는 식으로 표현한 게 A, B, C, D예요. 그래서 이게 모두 연산했을 때 영행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O1, O2, 그 다음에 사진상의 상점 P1, P2가 동일 평면에 있기 위한 조건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위에 식 그대로 갖다 쓴 거니까 그다지 어려운 건 없고 여러분 역시 이것도 그 순서를 기억하면 쉽게 암기가 될 거예요. 물론 이 공면 조건도 공선 조건만큼이나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러한 항목이니까 여러분 꼭 이것도 정리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에피폴라, 즉 공액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 공액은 최근 수치 사진 측량이 많이 발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입체 사진에서 영상 정합을 하기 위해서, 즉 이미지 매칭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여기에서는 영상 정합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고 요건 우리 뒤에 다음 장 원격 탐측에서 이미지를 다룰 때 요 영상 정합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다룰 겁니다. 어쨌든 영상 정합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액점을 먼저 찾아가지고 왼쪽 사진에 해당되는 점이 오른쪽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요걸 찾아내는 그 작업이 점차 자동화되고 있어요. 이걸 왜 찾아내요?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어떤 점이 공액이 되는지, 즉 어떤 점이 매치가 되는지를 찾아야만 같은 지점에 해당되는 그러한 포인트들을, 즉 영상소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을 비교했을 때 왼쪽 영상의 특정 대상지를 나타내는 요 점, 요 포인트, 즉 여기서는 영상이기 때문에 픽셀로 표현되겠죠. 요 픽셀이 오른쪽에서는 그 대상지를 찾는 요 픽셀이로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 같은 점들을 찾아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두 점의 밝기 값을 비교해서 높이 값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액 요소를 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공액 요소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피폴라 기하 또는 공액 기하를 이용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게 이제 공면 조건과 거의 비슷하죠. 예, 그럴 때 왼쪽 영상의 촬영 중심이 O1이고요. 오른쪽 영상의 촬영 중심이 O2예요. 그 다음에 지상에 P점을 찍은 거죠. 그래서 이게 왼쪽 영상에는 E'으로 표현된 거고 오른쪽 영상에는 E2'으로 표현된 겁니다. 이럴 때 요 E'과 E2'은 모두 P점을 찍은 그런 픽셀이죠. 이 내용이 전통적인 사진 측량에서 얘기하는 공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영상에서 지상점 P를 찍은 E'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거가 오른쪽 영상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요거를 라인을 먼저 만들어서 즉 에피폴라 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선에서 검색을 하고 이미지를 그 픽셀들에 대해 매칭을 하게 됩니다. 정합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에피폴라는 에피폴라 선과 에피폴라 면으로 구성되고 요게 바로 공액 요소를 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피폴라 평면의 투영 중심 요게 O1과 O2였어요. 왼쪽 사진의 촬영 지점 O1과 오른쪽 사진의 촬영 지점 O2 즉 투영 중심이죠. 요거하고 지상점 P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 요 에피폴라선 E'과 E2' 요게 만들어지는 평면은 에피폴라 면의 교차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폴라를 결정하게 되면 그 공액점을 결정하는데 탐색 영역을 확 줄이는 그래서 검색 속도가 그 매칭을 수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영역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액점을 실제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치 영상의 즉 디지털 이미지의 행과 에피폴라 선, 요 라인이 평행이 되도록 해서 이러한 입체 쌍을 정규화 영상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자, 더 자세한 에피폴라 이미지 매칭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 영상 처리 다음 장 원격 탐측에서 영상 처리를 다룰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에피폴라 이 공액 요소와 공액선, 공액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정의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여기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표정의 두 번째 방법인 접합 표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자, 이것도 먼저 용어부터 잡아먹읍시다. 접합 표정 무슨 뜻이에요? 아, 뭔지 몰라도 붙이는 거 접합. 즉 모델과 모델의 접합, 모델과 스트립의 접합, 스트립과 스트립의 접합. 요거를 해가지고 사진 집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집성이 뭐예요? 모자이크처럼 여러 장의 사진을 중복도를 맞춰서 다 붙여갖고 쫙 연결한 거. 요게 모자이크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진 집성을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런 단계적인 해석 방법이 접합 표정이다. 먼저 요 용어부터 가지고 들어가죠. 자, 접합 표정이란 건 뭔가요? 한 쌍의 입체 사진 내에서 한쪽의 표정인자는 전혀 움직이지 말고 다른 한쪽만 움직여서 움직이지 않은 쪽에다 갖다가 접합을 시키는 표정 방법이 바로 접합 표정입니다. 그래서 이 접합 표정은 우리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모델과 모델의 접합, 모델과 스트립의 접합, 스트립과 스트립의 접합 등을 해서 사진 집성을 하기 위해서 모델 좌표에서 어디로? 스트립 좌표, 즉 X, Y, Z에서 X, O, Y, O, Z, O를 얻기 위한 단계적인 해석 방법이 바로 접합 표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합 표정에서는 7개의 표정 인자를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 상호 표정은 5개였죠. 예, 기억하나요? 카파, 피, 오메가와 BY, BZ. 여기 접합 표정에서는 7개의 표정 인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타자가 람다. 이 람다는 인근 모델 사이에 축척을 결정하기 위한 축척 계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한 카파, 피, 오메가 그대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이제 SX, SY, SG가 들어갑니다. 요 SX와 SY, SG는 각각 X축, Y축, G축으로 노출점 좌표의 이동량을 표현한 것이죠. 자, 경우에 따라서 이 접합 표정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언제? 단 입체 모델인 경우에. 그쵸? 그래서 접합 표정에서 사용되는 행렬식은 요렇게 X의 OI, Y의 OI, Z의 OI를 구하는 것이고 요거는 요러한 행렬. 그 다음에 S에 대한 연산.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다루었던 R. 요건 뭐였죠? 3차원 축 방향의 회전 행렬이었죠. 그 다음에 BX와
5로 구성되는 이런 행렬을 연산해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표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외부 표정에서의 마지막 단계인 절대 표정. 다른 말로 대지 표정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자, 절대 표정.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절대 표정. 뭔지 몰라. 하지만 지상의 절대값을 어디서 구하는 거? 사진상에서 구하는 거. 요게 바로 절대 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를 가지고 해설에 들어가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7개의 표정인자가 사용됩니다. 람다, 카파, 피, 오메가, 그리고 CX, CY, CZ. 그렇죠? 자, 여기 람다는 아까도 얘기했었어요. 인근 모델 사이에 축척을 결정하기 위한 축척 계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카파, 피, 오메가. 여기선 대문자를 표현했네요. 각각 X축, Y축, Z축에 대한 회전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CX, CY, CZ라고 돼 있죠? 요거는 축척인자예요. 그래서 축척을 결정한다는 게 이 표정인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해? 스트립 좌표, 즉 XO, YO, ZO에서 뭘 구하는 거? 절대 좌표, 지상의 절대 좌표. 그래서 얘도 절대 좌표는 문자도 대문자로 표현해줬네요. X, Y, Z. 요거를 결정하는 표정이 바로 절대 표정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표정은 표정의 마지막 단계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CX, CY, CZ 축척인자라 그랬죠? 축척을 결정하고 방위도 잡고 위치도 잡고 수직면도 조정하고 그래가지고 변위가 없는 절대 좌표를 계산하는 게 바로 절대 표정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표정식은 여기 표현된 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절대 표정에서의 외부 표정 요소 C와 XO, YO, ZO 그리고 R. R은 아까 회전 행렬이었죠. 각 축에 대한 이렇게 R을 구성하는 3개의 회전각 카파, 피, 오메가 모두 7개의 R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R을 구성하는 카파, 피, 오메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7개예요. 요거 또 잘못 읽어서 8개 하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절대 표정에는 최소 2점의 XYZ 절대 좌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점 이상의 높이 좌표가 있어야만 절대 표정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정에 대한 걸 전부 다 훑어봤어요. 이 표정은 무척 중요합니다. 사진 측량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목의 전체 표정을 다 쫙 훑어볼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로 갑니다. 자, 총정리예요. 표정에 대한 요약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표정을 구분할 때 내부 표정과 외부 표정으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자, 내부 표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진 한 장 내에서 좌표 변환하는 거. 즉 내부, 한 장 사진 내부에서 좌표 변환하는 거. 그러니까 몇 차원 좌표 변환? 2차원 좌표 변환이라고 얘기했죠. X, Y에 대한 것만 변환시키는 겁니다. 먼저 내부 표정은 사진에서 찍어온 그런 사진상의 기계 좌표에서 그 다음에 2차원 좌표 변환을 이용해서 사진의 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지표 좌표를 구합니다. 즉 X2', Y2'에서 이렇게 각을 틀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시켜가지고 좌표 변환을 해서 요 점에다가 붙여주는 그런 2차원 좌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진의 지표에 의해서 다시 구성하는 그런 지표 좌표를 구하죠. 그 다음에 지표 좌표를 구한 다음에 다시 2차원 좌표 변환을 통해서 사진 좌표를 구합니다. 이때 지표의 중심과 사진의 중심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약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런 이유가 렌즈 왜곡과 필름의 변형, 그 다음에 지구 곡률, 대기 굴절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렌즈의 왜곡, 그 중에서 방사 왜곡과 접선 왜곡이 있죠. 이러한 2차원 좌표를 변환할 때 기계 좌표에서 지표 좌표로 변환할 때 즉 X2', Y2'에서 X', Y2'으로 변환시켜주는 2차원 좌표 변환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헬머트 변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 좌표에서 사진 좌표로 변환하는 거, 즉 X', Y'을 X, Y로 바꾸는 게 어떤 2차원 좌표 변환이 있었죠? 그렇죠. 등각 사상 변환과 부등각 사상 변환, Conformal Transformation하고 Affine Transformation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부 표정이 끝나면 이제 외부 표정으로 들어가죠. 자, 외부 표정은 내부 표정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죠. 내부 표정은 2차원 좌표 변환이었어요. 왜? 사진 한 장 내에서, 즉 사진에서는 X, Y 좌표뿐이 안 가지니까. 근데 외부 표정은 이제 두 장의 사진을 이용해서 또는 그 이상의 사진을 이용해서 3차원 좌표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표정이 끝난 사진 좌표를 5개의 표정 인자를 통해서 상호 표정을 함으로써 사진 기 좌표를 만들고 그리고 모델 좌표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상호 표정을 할 때는 우리가 요 X, Y, Z 축으로 움직이는 3차원 회전 요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카파, 피, 오메가였고 또 평행 인자가 있었죠. 요게 BY, BZ로 표현됐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공선 조건과 공면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 표정을 해서 모델 좌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모델 좌표를 이용해서 스트립 좌표를 얻죠. 즉 X, Y, Z에서 X, O, Y, O, Z, O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정이 필요해요? 접합 표정입니다. 접합 표정에 모두 몇 개의 인자? 7개의 인자가 쓰여요. 람다, 카파, 피, 오메가, SX, SY, SG. 그렇죠? 그래서 이때 람다를 뭐라 그랬어요? 인근 모델 사이의 축척을 조정하기 위한 축척 개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카파, 피, 오메가는 3차원 회전 요소들이고 각 축에 대한. 그 다음에 SX, SY, SG는요. 노출점 좌표의 이동량을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스트립 좌표가 구해지면 이제 다시 7개의 표정 인자를 이용해서 절대 좌표를 구합니다. 여기 7개 표정 인자는 뭐였어요? 역시 람다, 카파, 피, 오메가, 그리고 CX, CY, CZ라 그랬죠. 그리고 요거 C에 해당되는 것, CX, CY, CZ는 모두 축척과 관련된 축척 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아하, 절대 좌표에서는 축척을 조정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스트립 좌표, 즉 X, O, Y, O, Z, O에서 절대 좌표인 X 대문자예요. Y 역시 대문자, Z 역시 대문자, 이러한 지상의 절대 좌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절대 표정에서 축척을 결정하고 수준면을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사진상의 모든 절대 좌표를 잡아서 지상과 매칭시키는, 그래서 모든 3차원 절대 좌표를 얻어내는 그런 표정이 외부 표정이었습니다. 이 표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강조하지만 기술사 시험에서도 행정고시 기술직에서도 무지하게 나옵니다. 내부 표정만 써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 표정만 써라, 또는 접합 표정만 써라, 아니면 절대 표정만 써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뭉뚱그려서 모두 다 써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사시험에서도 무척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얘기했고, 거기서는 주로 지문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지문을 해설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표정은 기사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만한 게 없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 문제는 다루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신 이 표정에 대한 정확한 개념, 표정의 종류, 각각 표정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표정에서 사용되는 표정 인자들, 요것들은 정확히 기억해 둬야 합니다. 무척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진 측량에서 무지무지하게 높은 산 하나를 넘었어요. 이제는 무척 쉬워질 거예요. 뒷부분들은.